예, CNN 논술 줌 설명회. 오늘은 일단 지난 설명회나 선정도서 관련돼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안내를 좀 드리면 CNN 논술 유튜브 이제는 홈페이지 하단에 클릭해 보시면 1시간 정도 저희 줌 설명회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 확인하실 수도 있고 10분, 15분 정도 분량으로 대치동 초등학생은 무슨 책 읽을까 이런 제목으로 저희 선정도서와 추천도서 내용들 짧게 짧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영상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능 이원화 그리고 내신 외부평가제 얘기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확정된 2028 입시제도 관련해서 지난달에 서울대가 202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자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2025 저희 선정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제에 관련돼서 지난 8월 뉴스가 나온 건 수능을 수능 1, 수능 2로 나누고 수능 2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고교 내신을 외부 기관이 출제하고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적용이 되면은 고교 평준화가 유지되기 어렵고 다양화라는 명칭 하에서 고교 간 서열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 목소리가 있어서 국교위 내에서도 좀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이원화는 수능 1, 2를 쪼개고 절대평가 방식 그리고 수능 2에서 오지선다가 아닌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고교 내신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보는 그래서 평가원 같은 외부 기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그 9월 달 뉴스에서는 수능 나흘 실시라는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회의록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언급된 회의록 내용들을 보니까 수능 1, 수능 2 한 번, 다시 한번 수능 1, 수능 2 또 한 번 해서 연 2회 수능 실시 방안이 언급되어 있어서 수능을 나흘 본다라는 이제 설명이 된 셈이고요. 그다음에 선원 수령을 출제하겠다. 고교 내신을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내용의 확정은 내년 3월에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에서 논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련된 심포지움을 진행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연구 용역으로 미래사회 대비 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안 주요 결과를 공개했는데 지난 9월에 발표한 방금 전에 보신 영상 내용처럼 2029학년도 이후, 그러니까 2028학년도가 현 중3이고요. 2029학년도는 이제 중2부터가 되는 셈인데 학교 내신의 신뢰성 문제, 또 선다형 객관식 수능의 평가 타당성, 그리고 대학의 선발 자율성 등등등을 지적하면서 서논술형 문항의 도입, 그리고 교육 과정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래서 수능 이원화 내용하고 두 번 보는 수능, 수능 원투, 그리고 선원 수령 문항을 도입하는 문제, 외부 평가제 등등의 논의들이 다양하게 의견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 상황들이 국교위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보도자료 형식으로 정리가 돼서 지난 금요일에 국교위 4차 워크숍 내용으로 해서 성취평가제, 선원 수령 개선, 디지털 기반 평가, 교사 학생 역량 평가 내용하고 더불어서 이제 수능의 타당성 문제, 선발 자율성 문제 이렇게 해서 논의된 내용까지가 확인이 되는 어떤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실제 이제 현재 초등 고학년의 대입 시기부터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빠르면은 현재 중3이 고1 되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해서 중3, 중2, 중1, 초6 정도까지가 좀 과도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초 밑으로의 학년의 대입에서부터 방금 전 고교 내신의 외부 평가라든가 수능에서의 선원 수령 도입이라든가 수능 1, 수능 2 체제 같은 방식들이 내년 3월에 일단 확정이 되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되고 보니까 내년 3월이 굉장히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중3이 고1 되는 이 상황 하에서 내신 5등급제와
수능 통합 체제가 이제 확정이 돼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의대 얘기는 좀 넘어가고, 내신이 이제 4% 1등급에서 10% 1등급으로 바뀌게 되니까,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눠져 있던 현재 내신 체제가 1등급부터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대학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이 좀 많아지는 이런 상황 하에서, 대학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 9월 서울대 수시 접수 현황을 보니까, 대략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9대1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서는 한 1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주에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최초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새 자료를 좀 첨부해 봤는데, 일단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이제 서울대 최종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에 최종 등록한 친구하고 정시에 최종 등록한 학생 따져서, 수시는 90% 이상 이제 현역 학생들이고, 정시는 절반 이상 이제 N수생이라고 했을 때, 하나고처럼 수시로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하고, 상상고처럼 정시로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 이렇게 대비를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하실 수 있게 베리타스 알파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일단 1단계 합격자 발표 자료가 지난달 수능 저녁에 이제 발표가 돼서 서울대 수시 1단계 합격자 발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하루 당겨서 발표했죠. 2025학년도 올해 고3들이 본 입시에 서울대 수시 합격 최초 합격자 발표 현황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들이 발표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그리고 외대부고도 일단 최초 합격자 발표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대원외고가 29명, 하나고가 25명, 그리고 대일외고 24명, 경남가고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에 수시 최초 합격자를 어느 학교가 좀 많이 확보했는가, 뭐 이런 식의 자료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뭐 전국자사고 중심으로 보셔도 좋고, 해당 지역 학교에 맞춰 좀 보실 수도 있는데, 두 개를 좀 비교하시면 좋은 게, 예를 들면 하나고 같은 경우에 올해 1단계 합격생이 42명인데, 하나고는 지역균형보다 일반 전형 위주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니까 경쟁률이 1단계 합격을 했으면 2배수 안에 들어서 2대 1인 셈인데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42명의 1단계 합격생이면 21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붙으리라 예측 가능한데, 25명이 붙었으니까 평균보다는 합격생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으로 최근 한 5년치의 최초 합격자 수를 보니까 42, 41, 42명이 최초 합격을 했다가 작년에 29명, 그리고 올해는 25명이니까 생각보다 줄어드는 추세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울대보다도 뭐 의대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비교하는 이제 외고들 중에서는 뭐 역사상 대원외고가 항상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생들을 좀 내왔었는데, 올해는 대일외고가 작년 14명에서 24명으로 많이 회복을 했고, 상대적으로 명덕외고는 22명에서 17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영외고는 21명이었다가 10명이니까 서울에 있는 외고들 사이에서도 매년 1단계 합격생과 그 다음에 최초 합격생, 그래서 수시 합격과 관련된 경쟁이 좀 치열하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치에서는 얘기들 많이 하신 게 의외로, 사실 의외는 아닌데, 대치의 중산고등학교가 6명의 서울대 수시 합격생을 배출했고, 뭐 의대 합격생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축하받는 분위기고, 서초에서는 세화여고가 6명이었죠. 상대적으로 어, 많이 기대하셨던 학교들일 텐데, 여기 4명까지만 넣네요. 뭐, 중동고는 뭐 3명, 뭐, 세화고는 1명, 이렇게 되니까, 명성에 비해서 서울대 수시 합격생이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의대를 많이 가느라, 상상고 같은 경우에도 5명의 수시 합격생인데, 작년에는 3명이었거든요. 그럼 이 5명이 최초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초 합격 이후에 이제 등록을 서울대에 등록하지 않고 뭐 다른 의대에 등록하는 이런 경우의 수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 인원하고
최종 등록자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좀 비교해 보시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 수능이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들 많이 분석을 하면서 지지난주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서 정시 배치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두 과목 50, 50해서 3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작년에 서울대 의대는 292점, 올해는 뭐 294점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배치표고요. 그래서 현재 정시를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뭐 진학사 사이트 통해서 환산 점수까지를 파악해서 모의 지원하고 뭐 정시 컨설팅도 받고 할 텐데 중3 밑으로의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좀 이따 보시게 될 서울대 2028 입학 전형 계획에서처럼 표준 점수가 이제 필요가 없고 100분위 점수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원점수, 100분위 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 내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작년 12월에 확정된 2028 수능 개편안에서 제2외국어 보는 시간에 심화수학 논의가 있었다가 빠졌죠. 그래서 영어나 한국사는 기존 수능처럼 공통으로 진행이 되고 등급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하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하는 현재 고1까지의 2027학년도 수능이 중3 친구들이 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수원 교과서가 대수로 수투 교과서가 명칭이 미적분 원으로 바뀌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확통까지만 수능 수학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과 수학 정도까지만 수능 수학 범위가 된다고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 기하는 내신에서의 이제 선택 과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사회가 9과목이었는데, 과학이 또 8과목이었는데, 소위 사회탐구, 과학탐구 17과목 중에 두 과목을 택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가 탐구 과목 유불리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11명의 수능 만점자 중에서 수능은 만점인데 선택 과목 때문에 뭐 서울의대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중3부터 보는 수능은 사회 아무 과목을 다 합쳐서 통합사회, 과학 8과목을 다 합쳐서 통합과학 이렇게 이제 응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어도 45문제 중에서 독서 17문제, 문학 17문제, 그리고 화작이냐 언매냐 11문제를 선택하는 시스템에서 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해서 선택 과목 없이 뭐 의대 가려는 학생부터 미대 가려는 학생까지 모두 다 같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응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8 교육제도는 선택형 수능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간소화되는 상황이니까 고교 학점제가 사실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기보다는 그런 자율성이 확보된다기보다는 수능에서 미적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꼭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좀 강제력이 발동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내신 관리와 수능의 좀 이중 부담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내신이 5등급 체제가 되다 보니 대학의 선발 구조가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특목 자사의 입시 강세가 지속될지, 또 국어 수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될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내신의 선원 수령 시험 문제 확대가 IB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가 될지, 학생부의 교과만 보는 교과 전형과 학교 간의 특징까지 파악하는 종합 전형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이 정도가 이제 작년 말에 확정된 2028 교육제도 변경안에서 추론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2028 수능에서 처음 도입되는 셈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 예시 문항이 공개가 돼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해놨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항들 보면은 뭐 행복, 그리고 뭐 인권, 뭐 세계화 등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해서 뭐 윤리교육, 사회교육, 뭐 지리교육, 역사교육 각각의 이제 사범대 기준으로 하면 여러 교과들이 좀 융합된 형태들이 많이 보여서 어, 세계사, 산업혁명 신기의 빈부격차, 그다음에 국가에 요구할 권리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뭐 사회권, 뭐 법과 정치 이런 식으로 두 과목 이상이 연계된 경우들 그 소유권 정당화와 관련된 뭐 노직의 논의,
무지의 베일과 관련된 롤스 교수의 논의 등등의 사상가 논의를 통해서 해당 알고리즘으로 특정 명제를 판단해 나가는 이런 식의 통합사회 예시문항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지 않겠다. 고1에서 내신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하고 고3에서 다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응시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통합사회 대비를 위한 폭넓은 독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2025년 중등부 선정도서 고민하면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과목별 만점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은 수능 성적표에 점수 없이 등급만 1이라고 나오던 영어 등급 같은 경우 작년에 2만여 명이 1등급이었는데 올해는 2만 8천여 명이 1등급이어서 4.7%, 6.2% 정도의 수능 응시생이 영어는 만점을 받은 셈입니다. 또 다른 과목에서의 변별이 좀 필요한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 2,700, 900, 작년에 612명의 100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학 100점이 1,522명. 작년보다 2.5배쯤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어는 28명이었다가 371명이었다가 작년에는 국영수 다 어려웠습니다. 64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수능 국어 만점자가 1,055명으로 뭐 산술적으로만 하면은 15배 이상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래서 뭐 국영수, 탐구까지 전과목 만점 받은 학생이 딱 한 명이었죠. 네, 만점이지만 서울대가 필수라는 물리나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의대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이제 수능 만점자가 11명이고, 이제 문과 쪽 학생이 1명이고, 이과 쪽 학생이 뭐 10명이고, 뭐 재학생이 4명, 뭐 졸업생 7명,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수능 국어 설명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생기부 내용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 중요하게 발표된 내용들이, 음, 네. 논서 수령 수능 관련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말씀과 맞물려서 올해 1월에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이 미래 대입 전형 설계를 위해서 개최가 됐고요. 이 포럼에서 논의된 2028학년도 이후에 이제 전형 요소로 수능과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면접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설계 과정에서 심층 역량평가 면접 설계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대의 심층 역량평가 면접과 관련된 창의 문제 해결 면접, 그리고 융합 과제 수행 면접, 그리고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등등 해서 각각의 예시 문항들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이름은 창의 문제인데 사실 기하 문제고 융합 과제도 이제 물리와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이 기존에 저희 이제 논술학원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나 논리적 사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문제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자, 이 내용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서울대가 지난 11월에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한 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해당 학생이 고2가 되는 해에 4월 달에 입학 전형 안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중3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서 음, 오늘도 이제 서울에 외고 면접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된 판단을 좀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리 발표한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는 현 중3이 대학에 가는 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내신 5등급제와 통합수능 하에서 대학이 선발을 해야 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수시 모집에서 기존의 지역균형 전형 3배수를 유지하는데 1단계 성적 70점에 면접평가를 30점 부여해서 1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을 판단하기로 했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로 2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1단계 100점, 2단계 100점이니까 뭐 산술적으로는 50, 50으로 환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서울의대 같은 경우에 9대1 정도 경쟁률이었는데 3배수니까 실질 경쟁률은 3대1 정도 보실 수 있겠고 일반 전형은 16대1 정도 됐는데 2배수니까 8대1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를 6장 하는 상황 하에서 3대1 정도 경쟁률을 보이는 지규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8대1 정도의 일반 전형이면은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28 서울대 운영체제에서 가장 좀 언론에서 많이 주목했던 건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은 역시나 일반고에서만 학교장 추천을 2명씩 받아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모집 인원이 많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를 구분하는데 2028 수능에서 수능 3배수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수능 60점과 교과 역량평가 40점 이렇게 해서 교과 역량평가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추천을 기존에 2명에서 3명으로 수시 확대하는 부분들, 정시는 계속 2명입니다만,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방금 전 수능으로 3배수를 먼저 선발한다고 했는데, 등급 합산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수능 점수를 반영하기보다는 등급만으로 1단계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입시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던 표준 점수 개념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유불리는 없는 셈이고 모든 수험생들이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응시했다 치고 해당 등급이 아슬아슬하게 11111 이렇게 나온 친구면은 당연히 서울대 1단계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 뭐 수학이나 과학은 만점을 받았지만 국어나 사회, 영어가 2등급이 나오는 순간 1단계 3배수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 불합격은 등급이 11111이더라도 100분위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부터 정시에서의 일단 기본적인 수능 우위가 확보될 텐데 다만 그동안 서울대 수시나 정시의 결과들을 봤을 때 수능이 아무리 만점이라 하더라도 교과 역량 평가에서의 감점 정도에 따라서 1단계 내지는 2단계에서의 수능보다 교과 역량 평가에 따른 합격 불합격의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치동에서는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의 평가 체제를 과연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수시에서의 지균이나 일반 전형에 더해가지고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 올해 2025년 내년부터 교과서가 바뀌게 되겠죠. 중1부터 고1부터 교과서가 바뀌게 될 텐데 해당 교과 내용들에 대한 수행평가가 얼마나 내실화됐는가, 뭐 과학이든 사회든 학교 수업의 충실성을 일단은 보고 이 내용을 대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생기부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종합 사고 역량 평가와 관련돼서 분석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 요소들이 아까 보셨던 포럼 자료에서처럼 창의 역량 내지는 공동체 역량 그리고 각각 역량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의 탐침 질문이라고 해서 면접을 지금 연세대처럼 녹화 면접을 하거나 고려대처럼 답변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대는 계속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렇게 면접 상황에서 해당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계속된 추가 질문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SNU 역량평가 면접이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 역량평가와 관련된 예시 문항들이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보셨던 기하 문제와 유사했던 창의 문제, 물리 문제와 유사했던 융합과제, 그리고 언어적인 소통 문제, 논쟁 주제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이 셋 관련된 면접 문항 예시 등등등이 이제 지원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 서울대 교과 역량 평가는 아까 수능 60점에 역량 평가 4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뭐 대학 학점처럼 A뿔부터 A0, 뭐 B뿔, B0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등급별로 2점씩 구간 차이를 주는 건데 이 내용이 내신 1등급이냐 아니냐라는 교과를 본다기보다 해당 교과에 대한 성취도와 더불어서 관련된 학업 능력, 학업 수행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니까 교과 등급 플러스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대한 세특 기재사항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과목에 걸쳐서 뭐 누락된 부분 내지는 좀 소홀히 하는 부분 없이 그 옛날 서울대 설명회에서 너무 얕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신이 반영된다 이런 표현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수능 60에 교과 역량 평가 40이라는 중3 밑으로의
2028학년도 이후 서울대 교과 역량 평가 요 내용들, 요 자료도 서울대 홈페이지 내지는 저희 CNA 홈페이지에 그대로 탑재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하에서 개정교육 과정의 선택, 특히 전공 연계 과목 가이드라인을 좀 주면서 뭐 수학, 과학, 사회 몇 과목 이상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과정에서 전공 선택에서 고교 학점제가 좀 내실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내실화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좀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지 저는 좀 후자 쪽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공대에 응시하려는 친구라면 기하나 미적분2, 미적분2가 이제 기존의 미적분이 될 텐데요. 수능에서 기하 미적이 빠지니까 내신에서 고교학점제에서 반드시 이수를 해라. 그다음에 물화생지 등등 중에서도 특히 물화지에서 세 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한다. 특히 이제 몇몇 학과들은 우선 이수를 권장한다. 이게 사실 서울대 표현으로는 권장이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의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 과목 편제에 맞춰서 서울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는 이제 IB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에 맞춰서 루브릭 평가라든가 내지는 각각의 매월 새로 첨가되는 교재 내용들을 통해서 뭐 영웅 국제중처럼 아예 독서 생각지의 생각 문제들을 본인이 만들어서 답하는 이렇게 서술형 논술형의 맞춤 변화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저희의 대비도 워크북의 서술형들을 좀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목동 남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숙제는 연필로 잘 해오고 선생님 말씀은 녹색 펜으로 또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은 자기가 좀 좋아하는 친구 얘기고 빨간색은 자기가 좀 싫어하는 친구 얘기고 그래서 자기의 서술형, 선생님의 판서,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 이렇게 좀 정리한 워크북 보면서 CNA 프로그램을 좀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이제 2025년 중등부 연간 커리큘럼과 선정도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육에서 중1 올라올 때 저희가 베스트 컬렉션이라는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은 초 3, 4, 5, 6 독서를 좀 부족하게 했던 친구들도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요 베스트 컬렉션 과정만 충실히 이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압축 버전을 만들어낸 건데 막상 현장에서 좀 운용을 해보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 꾸준히 책을 읽어온 친구들은 베스트 컬렉션 과정들도 무난히 잘 어, 이수를 하는데 좀 잘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베스트 컬렉션 예비 중일 선정 도서를 잘 소화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설명회 때도 학부모님들께 예비 중일 요 베스트 컬렉션 선정 도서들을 잘 소화하기 위한 사전 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1월, 2월, 3월 가면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에 대한 뭐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과 서술형, 논술형 대비를 위한 굉장히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배움터별로 중학교 교과서 소설 다보기 시리즈 내지는 소설 말고도 시다 보기, 수필 다보기 이렇게 해서 중학교 교과서가 이제 10여 종이 되는 셈인데 본인 중학교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학교의 수록 작품들도 전문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겨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입학해서 3월 달, 4월 달에 이제 과학의 달 행사가 많아서 과학 관련된 선정 도서들, 그리고 중학교 때도 꾸준한 독서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수상작 컬렉션, 그리고 중1 상반기 정도의 중1, 2에 있는 역시 교과서 소설 다보기 2권, 그리고 도덕 윤리 관련된 어, 비문학 도서들, 그다음에 통합사회 도서들, 여름에는 세계문학 도서들, 그다음에 2학기에 정치 경제, 그리고 한국 고전문학과 역시 이제 중2에 나오는 비문학 제재들을 가지고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 2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중1에서 중2 올라가는 친구들이 신화와 종교 관련된 12월 선정 도서들 읽고 있고요. 중2로 올라가서 역시 교과서 소설 다보기 3권과 그다음에 과학의 달, 선정 도서들, 그다음에 중2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준비를 위한 시와 문법 관련된 도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와 비문학,
세계문학, 문학, 이렇게 문학, 비문학 이렇게. 그래서 중간 기말에 휴강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중1은 자유학교제더라도 전체 도서 커리큘럼을 1년치 준비를 하고 있고 배움터에 따라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휴강 기간에 워크북이 좀 빠지는 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2 2학기로 가서는 청소년 문학과 문해력 강화 도서들, 정치와 국제 도서들, 경제 관련된 선정 도서, 그리고 고전 문학과 문화예술. 그리고 예비 중일 중3 선정 도서들은 올해까지는 한국사를 정규 도서로 넣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통사책들이 아니라 관련 도서로 변화하게 될 텐데 겨울에 이제 디스토피아 과학 미래 관련된 도서들, 인권 정치,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연계 문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소설의 다보기 시리즈가 이제 4권, 5권, 6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 교과서는 아직 고위고사 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한 절반 정도 겹치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 새로 수록되는 작품들에 대한 추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 관련된 도서들,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인류학 관련된 그래서 이번 책에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책이 이번 중3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뭐 통계학, 미래학 관련된 비문학 도서들하고 그다음에 근현대 장편문학까지로 해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읽어줬으면 하는 책들이 예비 고일 클래식이라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 전에 베스트 컬렉션 고등학교 입학 전에 예비 고1 클래식 이렇게 이제 CNA 프로그램 중등부 전체에 안내를 좀 드렸고요. 학년별로 중1, 중2, 중3 좀 변경된 부분들 안내를 좀 드리면 중1 프로그램은 베스트 컬렉션의 마지막 파트가 음, 청소년 소설 관련된 부분들 그 중에서도 어, 지구가 너무 또 사나운 날에는 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관련된 50대 50 로봇 소년 수상한 진흙해서 좀 과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는 전체 교과서 단원명이 대부분 인간과 과학, 일상과 문화, 자연과 환경, 그다음에 나, 너, 우리 이렇게 지역 공동체에 관련된 이런 글들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비문학 소재로 다양한 방식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권으로 국어 교과서들에 있는 비문학 글들을 전문을 수록을 하고 관련된 내용 확인 문제에서부터 서술형, 논술형 대비 문항들을 만들어내 저희가 자체 출간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중일 3월에는 과학 도서들을 좀 더 추가해서 인공지능 이야기, 그다음에 세포, 그다음에 탐정이 된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어, 그리고 4월에 이제 중간고사 보는 학생들은 아쉽게 요 워크북을 못하게 되긴 할 텐데 예전에 중1 올라오기 직전 단계에 했다가 조금 책이 좀 무겁다라는 평가가 들어서 한 해 묵혀서 중1 4월에 아몬드 책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책들이 있습니다. 클로버 이렇게 파란색 책들이 저희가 새로 선정한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억 전달자와 리버보이는 몇 년간 꾸준히 다뤘던 책들입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소설다보기 2권 같은 경우에는 뭐 최만식의 이상한 선생님, 하근찬의 순환이대, 황순원의 학, 학부모님들도 아마 순환이대나 학 같은 작품은 예전 교과서에서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6.25 전쟁 이렇게 시대 배경을 갖고서 소설들을 연달아서 아울러 보는 이런 방식이고요. 뭐 김유정의 동백꽃, 뭐 성석재, 이호덕 선생님들의 작품에서 유사 주제이면서도 서로 다른 어떤 시각을 좀 보여주는 작품들을 뭐 변화와 성장 이런 식의 주제로 묶었습니다. 그 박완서, 오정희 선생님, 양기자 선생님 해서 여성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현진건, 운수 좋은 날이나 최일남, 또 최서의 탈출기까지 이제 가난, 빈곤, 우리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더라도 문학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시대 배경과 연관해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작품들을 확장시키게 되겠죠.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로 읽기는 좀 부담이고 중1 여름 정도 되기 전에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뭐 내용이 좀 쉽게 잘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이라든가 논리적,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관련된 또 문학 작품들과 연결시켜서 도덕, 윤리 쟁점들을 확장시키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인류학 관련된 좀 재밌는 책
그리고 새로 이제 국제 정치의 변화가 좀 많아서 책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학에서도 지킬라이드, 오웬리, 뭐 카프카 변신, 그리고 이번에는 모파상 단편을 새로 좀 추가해서 좀 서구 문학을 단편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초육대는 톨스토이 단편선이 들어갔고요. 중일에는 이제 모파상 단편선, 오헨리 단편선 이런 식으로 편제를 합니다. 하반기 책들은 통합사회에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다루고 있는 내일은 도시를 하나 세울까에 10대를 위한 법과 재판 이야기, 그다음에 10대들의 경제학, 최저임금, 그다음에 브랜드 등등 해서 중일 정도의 통합사회와 관련된 현실 사례들을 잘 볼 수 있는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시전, 심청전, 흥부전, 그리고 연안 박지원의 여러 한문 소설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고전 문학에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시야를 좀 확장시키려 합니다. 그다음에 중2 교과서에 대한 국어 교과서 토론하기, 그리고 그리스 신화나 종교 관련된 시야의 확장까지가 중1 전체의 1년치 선정 도서로 지금 고민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일단 확정을 지었고 출판사별로 재고 물량이라든가 등등을 확인해서 일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1년치 계획하에서 매달 좀 새롭게 워크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중2부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독서 흐름을 참 꾸준히 이어가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도 이제 초육 친구들에 비해서 중1, 중2, 중3으로 가면서 아쉽지만 재원생이 좀 줄어드는데 제주 배움터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번에 중3 올라오는 학생만 한 100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중2, 중3에서 꾸준히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의 의지와 또 학부모님들의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래 마술의 손 양기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 문수태 징소리. 그래서 이건 중학교 내신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출제된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광용의 껍빛단리나 최만식의 치숙, 유진호의 김광사, 티교수 이런 작품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 내지는 뭐 서울대 의대 MMI 문제 같은 데서도 항상 좀 소설 작품의 주인공을 예를 들어서 뭐 평가해봐라라고 할 때 언급하기 좋은 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위 과학 책들은 다윈의 종이기원의 좀 소프트한 버전, 그다음에 나쁜 과학자들, 그리고 요번에 새로 다시 또 선정한 책이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선택을 했다가 교과서에 바로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메타버스나 뭐챗 GPT 책을 썼다가 다시 이 책에서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쟁점으로 학교에 과학 토론 주제가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SF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김초엽 작가 책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다시 또 복원을 했고요. 내신 기간에 읽기 좋은 책으로 시인을 만나다라는 책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림 시인의 책도 되게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그래서 여러 시인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좀 경험하고 또 우리는 이제 작품만 교과서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그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산문 형식에 비해서 운문 형식이 가지고 있는 압축된 또 정제된 그 시어들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법 관련돼서도 세종의 한글 창제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읽어놓으면 참 도움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사회문화 책들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 그리고 세계 문학도 1학년에 비해서는 아큐나 모파상 단편선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부분들을 학년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동물농장 8일의 왕 최근에 많이 또 역주행하고 있는 책들이죠. 그리고 청소년 소설을 좀 최근 책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나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요즘 책들, 그리고 문해력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셔서 논리는 나의 힘이라는 아주 좋은 책하고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요걸 아예 정규 선정 도서로 채택을 해서 중2 요맘때쯤이면은 학생들이 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 관련돼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인지라 조금 더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런 도서 선정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해력 관련된 학생들의 자기 성찰을 도울 수 있는 도중 낮은 집중력. 학부모 선정 도서로도 많이 다뤘던 책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민, 종교 분쟁, 지정학 관련된 책들 이어지고 경제책으로 10대들의 경제학, 환율과 ESG 경영, 그리고 고전 시가, 구운몽, 금오신화 정도.
그다음에 예술, 케이팝, 영화까지 해서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가는 선정도서들 파란색 좀 많이 바뀐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중3 올라오면은 이제 멋진 신세계 1984 같은 디스토피아계 소설에서부터 그래서 저희 딸도 외고 자기소개서 준비하면서 그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하고 1984에 나오는 뭐 빅브라더 이런 얘기들 많이 활용을 하던데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관련된 좀 두꺼운 책인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고 해서 보통의 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과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책이어서 선생님들이 좀 논란 끝에 한번 학생들하고 의논해 보자라고 그리고 이제 법의 이유, 헌법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라고 해서 살짝 철학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노벨 문학상 특집으로 해서 한강 작가 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소설 다보기 4권부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그 수능의 기출 문제들로 많이 다뤘던 책이죠. 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 하루라든가 이상의 날개라든가 이런 작품들 중3에서는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키너 심리상자 열기, 10개의 실험 얘기들 많이 에피소드로도 나오고 서울대 구술면접 같은 데서도 많이 다뤄지는 뭐 방관자 효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책으로 이제 불안 세대라는 책입니다. 1월에 저희가 중등 토론 대회에서도 학부모님들 학부모 교양교실로 저희 대표이사님 불안 세대 책 증정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난소공, 그다음에 찬란한 멸종이라는 이제 과학, 통합과학 관련돼서 도움될 책이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했었는데, 올해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사실 넥서스라는 새 책을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사피엔스부터 보는 게 좋겠다. 다보기 5권,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 김승섭의 아픔의 길이 되려면 옛날 대입 자소서에서도 많이 다뤘던 책들이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꼭 읽었으면 하는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수회의록 혈해노에서부터 이광수의 무정, 시문의 상록수, 최만식의 탕류, 채평천하까지 근현대 장편문학까지 읽고서 고등학교 입학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이제 명덕외고의 겨울방학, 여름방학 전공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노벨상 특집,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 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그다음에 노벨 경제학상 특집. 그래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권력과 진보 이렇게 해서 뭐 인문학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사회과학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고등 선정 도서와 관련된 뭐 의대 독서, 뭐 의대 면접 대비 독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새로 나온 책들과 저희 중3 선정 도서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좀 선택하고 또 계속해서 중등 고학년에서 좀 필요한 책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담당 선생님들하고 의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녹화는 여기서 일단